환율 1,450원.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연평균 환율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는요? 4,5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했어요. 1년 전만 해도 2,400이었거든요. 1년 만에 80%가 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외환시장에선 원화가 휴지 조각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선 코스피 5천 간다며 축제 분위기죠. 같은 나라 경제를 보는 건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기묘한 동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지금 우리 경제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위험한 동거가 어떻게 끝날지까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본격 진입한 시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좀 강세니까 곧 내려올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연평균 환율이 1,415원을 기록했어요. 1998년 외환위기 때 평균 1,394원이었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27년 만에 역대 최고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서학개미예요. 서학개미가 뭐냐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이분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306조 원이에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40% 수준이죠. 매달 50억 달러 넘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내보내고 있어요. 과거엔 어땠나요?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게 국내로 들어왔어요. 원화 수요가 생기니까 원화가 강해졌죠. 근데 지금은요? 들어온 달러가 다시 미국 주식 사러 나가고 있어요. 달러 수요만 폭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이 771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628조 원보다 많아요. 2018년부터 연평균 22%씩 해외 투자가 늘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매년 수십조 원씩요. 세 번째는 한미금리 격차예요.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예요. 한국은 2.5%죠. 1.5%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요. 한국에 있던 외국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러 수요는 늘고 원화 수요는 줄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을까요? 환율 상승의 70%가 수급 요인이라고요. 쉽게 말해 달러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나와요.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져요. 왜냐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주식에서 10%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 사이 환율도 10% 올랐어요. 달러로 환산하면 수익률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오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죠. 근데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고 있어요.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외국인이 얼마를 순매수했는지 아세요? 2조 1,600억 원이에요. 하루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반도체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보세요. 2025년 9월 말에 46조 원으로 전망했었어요. 그게 지금은요? 90조 원으로 올랐어요.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48조 원에서 80조 원으로요. 두 회사 합치면 영업이익이 170조 원이에요. 한국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역대 한 번도 300조 원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반도체 두 회사만으로 그 절반을 넘기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AI예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미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30% 올랐고 낸드 가격도 20% 올랐어요.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니까 실적도 폭발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익이 2배가 됐어요. 주가가 오르면 환율 손해보다 주식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증권사들 전망을 보세요. 2026년 코스피 목표치가 5200에서 5650까지 올라갔어요. 6000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이 같은 한국 경제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보는 부분이 달라요. 환율 시장이 보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사러 달러 사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려고 달러 사고, 여행객들도 달러 사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 환율이 오르죠. 주식 시장이 보는 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AI 수요가 폭발하고 한국 반도체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모순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450원이에요. 1달러 벌면 1450원을 받는 거예요. 환율이 1200원일 때보다 250원을 더 받아요. 달러로 버는 건 똑같은데 원화 이익은 2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달러로 벌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커져요. 주가에 좋은 거죠. 반면에요.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요? 해외여행이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에겐 호재, 내수 기업과 소비자에겐 악재예요. 근데 코스피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환율 올라도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환율 올라도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주식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첫째, 양극화가 심각해요. 코스피가 4,500을 넘었죠? 근데 아세요? 최근 한 달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대형주가 14% 오르는 동안 중형주는 1.6%, 소형주는 오히려 0.2% 빠졌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외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반도체 투톱을 안 가진 분들은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기분을 느끼는 거죠. 둘째, 외국인이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요. 새해 첫 주에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근데 1월 6일에는요? 하루 만에 6,302억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은 빠르게 움직여요. 오늘 사도 내일 팔 수 있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죠. 그럼 환율은 더 오르고 환율 오르니까 외국인이 더 팔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요. 환율이 1470원에서 유지되면 물가가 0.2%포인트 추가 상승해요. 지금도 물가 때문에 힘든데 환율까지 부채질하는 거죠. 원유, 곡물, 에너지 다 달러로 수입해요.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요.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25년 12월에 긴급 조치들이 나왔어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고 국민연금과 환해지 협력을 논의했어요. 외국계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도 완화했죠. 효과가 있었냐고요? 12월 말에 환율이 1470원대에서 1430원대로 40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요.
새해 들어서 다시 1,450원을 넘었어요.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서학개미들한테 해외 투자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건 어렵죠.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학개미를 문제 삼을 생각 없다고 했어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줄이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위해서 해외 분산 투자는 필수거든요. 국내 주식만 사라고 하면 그건 국민 노후 자금 가지고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원화 수요가 생기고 환율이 안정되거든요. 정부가 밀고 있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에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글로벌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코스피 5천 목표도 거기 맞춰져 있어요. 근데 MSCI 편입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사이에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낙관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반도체 실적이 계속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영업이익 300조 원을 달성해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MSCI 선진국 편입도 결정돼요. 환율은 조금씩 안정되고 코스피는 5천을 넘어 6천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와요. 증권사들 대부분이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상반기 강세, 하반기 행보, 연말 코스피 5,200에서 5,650, 비관 시나리오는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여요. AI 투자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요가 둔화돼요. 실적 기대치가 꺾이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요.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주가는 급락해요. 이 시나리오에선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와요. 지금의 위험한 동거가 이별 후 공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해요. 환율 1,450원과 코스피 4,500. 둘 다 역사적 수준이에요.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분산이 중요해요.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은 소외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요? 반도체가 빠지고 다른 게 오를 수도 있어요. 한 섹터에 몰빵하는 건 위험해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떨어질 때 손해예요. 원화 자산만 있으면 환율 오를 때 상대적으로 손해고요. 적절하게 나눠야 해요.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해요. 단기적으로 환율이 어디로 갈지,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틀려요.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에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건 맞아요. AI 시대에 수혜를 받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는 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환율 시장은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말해요. 주식 시장은 한국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말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동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면 주식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호황이 꺾이면요? 환율은 더 오르고 주가는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시각이에요. 주가 오르니까 경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환율 높으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라고 공포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둘 다 부분적인 진실이에요. 환율 1,450원과 코스피 4,500의 위험한 동거. 이 동거가 행복한 결혼으로 끝날지 아니면 비극적인 이별로 끝날지. 그건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일이고요.